하지만 언제까지 연차를 들먹이면서 고연차는 다 한다, 저연차는 무조건 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경험이 아닌 공부와 같은 노력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이 리스크를 감지하는 것이고, 리스크를 감지하는 방법은 바로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주위를 살피면 앞에 있는 나무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무만을 바라보면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간호학을 공부할 때 순환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 신경외과 등등과 같이 하나하나 계통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간호사로 일할 때 마주하는 것들은 질병이 아닌 환자입니다. 병원 환경이 낯설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정신이 몽롱해요. 왜 저를 환자 취급해요? 물 좀 마시겠다니까요. 공습강보! 혹시 수많은 일 때문에 환자가 싫어지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까지 전체를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시야와 능력, 그리고 융통성입니다. 간호학자 로즈마리 리조 파세 선생님께서는 간호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의학이 다루는 주제를 답습하였기 때문에 의학과 평행하게 발달해왔다. 하지만 간호가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모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의학과 구분되는 간호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고, 저희는 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간호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년간호사입니다. 저는 신규 시절에 느린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들의 혈당 검사를 쭉 돌 때도 "쌤, 너무 느려요"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프리셉터 과정 후 독립을 앞둔 시점에서도 프리셉터 쌤이 주변 간호사에게 "내일부터 독립인데 로스 많고 느리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쌤은 내공이 좋다, 왜 이렇게 여유롭냐",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최근에도 후배 간호사 한 명이 좀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일을 너무 버벅대서 제 자신이 한심해요. 제가 중환자실의 업무와 맞지 않는 걸까요? 그 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CU에서 제일 느린 간호사가 누군 줄 알아? 나야. 이렇게 느린 제가 중환자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리지만 효율적으로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프렘북. 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씨, 칼 갖고 와, 칼. 칼 찍어.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여기 병원이에요. 살려! 이렇게 선망이 나타나기 전에 선망이 나타날 것 같은 전조 증상을 보고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가족 중재나 의사소통 중재, 수면 중재, 예방적 항정약 투약 등 이 선망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활동은 참 다양합니다. 예전에 아티반이 투약되고 난 뒤에 선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영상도 올렸었죠. 이 모든 것이 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간호사가 이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하면 환자는 갑자기 IV를 빼버린다던가 의료진에게 욕을 한다던가 다양한 부정적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런 행동에 우리가 상처받기 전에 미리미리 행동해야 됩니다.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리스크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최고라고 연차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간호사는 연차가 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는 간호사의 수직적 문화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 양면의 위험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연차를 들먹이면서 고연차는 다 한다, 저연차는 무조건 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단정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들도 매번 한숨을 짓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기사들이죠. 언제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해 봐야 조심하시겠습니까? 예방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경험이 아닌 공부와 같은 노력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이 리스크를 감지하는 것이고, 리스크를 감지하는 방법은 바로 환자 파악입니다. 이것은 모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부터 받은 병동에서 ICU로 입실하게 된 환자의 썸머리입니다. 썸머리는 인수인계를 대신해서 환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으로 이 병동 간호사가 작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멘탈 얼러트, 보호자, 안에 상주 중, 로우 BP로 노르에피네프린 컨티뉴어스 IV 하고 있고, SBP 타겟 보면서 용량 유지하고 있고, SBP 120 이상일 때는 이런 약들을 복용했고, 유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주치 확인 예정이었다. SpO2 93% 이상 타겟을 보면서 O2 2립더 마시다가 호흡 곤란과 산소 포화도 저하 있어서 ABJ도 팔로우하고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 어플라이 했고, ABJ 보면서 바이카보네이트 네임풀 슈팅했고, 안티는 타조 쓰고 5% DS 60cc의 식사량은 푸어하다. 상기 환자 ICU 케어 위에 전동 보낸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읽고 어떤 환자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환자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환자를 파악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환자 파악 첫 시작은 기본 정보입니다. 성별, 이름, 나이, 체중, 과거력, 관련 복용약물, 주호소, 입원과 등 주치의 정보, 치료의 범위, 그리고 격리 유무가 기본 정보로 속합니다. CPR 상황에서 의사가 이 환자 무슨 환자죠?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좀 간략하고 핵심적 정보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다음은 환자를 쭉 살피면 됩니다. 만약 규칙 없이 살핀다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썸머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환자 파악과 리스크 관리 문헌을 다양하게 참고해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살피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의식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의식과 관련성이 깊은 호흡을 다음으로 파악해줍니다. 그 다음은 심장과 관련된 심박동수나 혈압과 같은 순환계 파악이 있고 이후 소화기계부터 신장계, 내분비까지 포함하는 섭취와 배설을 연관지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부와 체온평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5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환자 파악 부분이 정렬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규칙에 따라서 환자를 파악했을 경우에 어떻게 썸머리가 바뀔 수 있을지 직접 봐야겠죠? 처음은 의식이죠. 멘탈 얼러트, GCS, 프로필 사이즈, 모터 파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흡입니다. 타키프니아, SpO2 보면서 O2 증감장 해서 디스프니아 있어서 하이폴러 나잘 캐뉼라 어플라이 했고 이와 관련된 ABJ를 봤을 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보여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네임폴 IV 사이드 했고 하이폴러 나잘 캐뉼라를 증량했다. 다음은 뭘까요? 순환입니다. EKG는 사이너스 타키리듬의 현재 하트레이트는 90에서 100회 정도고요. ICU를 내려올 정도면 모니터링은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리고 3리드 ECG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부정맥 정보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드미션 할 때 12리드 ECG 결과를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다음은 혈압입니다. 전날부터 로우 BP로 몇 타겟으로 노르에피네프린 증감량 후 현재 몇으로 투약하고 있다. 관련된 것으로 데일리로 SBP가 몇 이상일 때 이런 약제를 복용했고 관련해서 다른 약은 추후 확인 예정이다. 순환 다음에 인테이크 아웃풋이죠. 시기는 NRD, 오랄 인테이크는 푸어하고 수액으로 5% DS를 60cc 퍼아워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셀프 보이딩 하고 있고 금일 8시간 동안은 한 번 했지만은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로 유린 아웃풋 체크 위해서 폴리카테터를 넣었는데 드레인되는 유린 아웃풋이 없다고 합니다. 피부와 체온에 관련해서는 피부는 37도대 마일드하게 나오고 있고 보스레그 에데마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A 파지티브로 페라미플루 300ml를 IV했고 안티룬 타조페란 4.5g을 BID로 처방했고 페리페랄 IV는 3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를 종합했을 때 O2 디맨드가 상승하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로 CRRT 등의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ICU로 전동 보냅니다. 보호자 상조 중입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물론 썸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순서를 가져서 파악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환자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적고 그 외를 뒤로 빼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호사마다 그 방법과 특징이 다 다르죠. 썸머리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환자를 파악해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 바로 적용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 툴을 모으고 모아서 이 환자 파악의 최적함을 담기 위해서 크램 어세스먼트 시트, 어세지를 개발한 것이죠. 크램 어세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몇 가지 특징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환자 파악 시 이 어세스먼트와 관련된 약물을 연결시켜서 파악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래 보시면 환자의 주요 약물과 검사 결과를 넣는 항목도 마련해 두었고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나 약물이 중요한지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환자 파악이 끝이 아니겠죠. 저희는 인수인계도 잘 받아야 합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인계 시 전번에게 잊지 말고 물어봐야 될 것, 그리고 잊지 말고 후번 간호사에게 인계 넘기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여기다 적어두시면 로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이 어셋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참고로 크램 어셋지는 이렇게 2명, 3명까지 파악해서 근무 시 이용할 수 있도록 A4 규격으로 만들어진 샘플이 있고요. 크램보 환자 파악 매뉴얼 내 그 QR코드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크램 어셋지는 저를 포함해서 주변 간호사 그리고 실습 나온 학생 선생님들한테도 시험 삼아 주어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해봤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자신이 환자를 파악하는 습관을 이미 지니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을 적응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10년을 일한 저도 이 스타일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처음 간호를 시작하는 신규 선생님들이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환자 파악의 통일성까지 줄 수 있으므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앞서 소개드린 이 순서와 형식대로 환자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환자를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네요. 병동에서 환자 10명 넘게 보는데 이걸로는 택도 없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된 S바입니다. 임상간호사라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공통된 의사소통 양식이죠. 하지만 이 양식은 임상에서 말이 너무 길어지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S바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간호사의 사고력입니다. S바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간호사는 정보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구조화하게 되고, 구조화된 정보가 긴급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빠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한 이 직관적 스키마가 개발된다고 하는 것이죠. 크레머세치도 동일합니다. 환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구조화해야 되는지를 훈련을 통해서 학습하신다면 나중에는 어세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환자를 파악하고 있고, 정말 이 방법이라면 약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EMR상에서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바로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하는 것처럼, 만약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환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지는 크랜북 환자 파악 매뉴얼에 담겨 있지만은 굳이 구매하지 않고 익히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씩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랜북.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스펀지가 돼서 앞에 놓인 것을 죄다 배우고 빨아들이다 결국 최악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졸업장은 내가 무언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됐음을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업장을 받았으니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재밌게 읽은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간호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규 간호사 시절 1년을 버티고 나면 주변으로부터 축하받고 3년 차가 되면 부서에서부터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10년 차 이상이 되면 베테랑 간호사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연차가 하나의 졸업장이 되는 셈이죠.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전문가로 진화하기 위한 여정은 다수의 관점을 접하며 관심 있는 주제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근무 경험을 쌓으면서 병원 업무나 행정 업무를 익혀나가고 외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전문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소년 간호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